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고 김하늘양 참극을 분석하다 보니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끝을 모를 지경입니다. 어제는 같은 의사가 살해 용의자인 40대 여교사에게 우울증이 아주 심각하다고 진단했다가 불과 3주 만에 거의 완쾌 수준이라는 너무 다른 결과를 내어 어리둥절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밝혀진 또 다른 사실은 이 40대 여교사는 2년 동안 학교에서 맡은 업무가 학내 안전이었다는 사실인데요. 그 2년 동안 휴직과 복직을 반복했는데 학교와 교육청이 알아채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렸고 여러 예후도 무신경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결국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숨지게 한 40대 가해교사 A씨. 지난 2023년부터 휴직 직전인 지난해 12월 전까지 2년 동안 학내 안전 담당 업무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생의 등하교와 학교 폭력 등을 예방하는 새싹지킴이와 녹색 어머니회를 조직 운영하고 학생 안전을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는 4차례 조퇴를 반복했고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3차례 병가를 냈는데 나머지 기간에는 관련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12월 9일 해당 교사가 휴직에 들어갔고 지난해 12월 30일 복직한 뒤에는 관련 업무에서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휴직 전까지는 2학년 담임 교사였으나 지난 12월 말 복직 후에는 교과 전담 교사로 근무 중으로 해당 학교가 12월 27일부터 방학 중인 관계로 실질적인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업무에서 배제된 A씨는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를 폭행하는 이상행동을 보였고 지난 10일 오전 대전시 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과 담당 장학사가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청은 A씨가 내일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말고 병가나 연가를 쓰게끔 하라며 학교 관리자에게 권유했습니다.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장 차원에서 경고를 주는 게 좋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질병휴직을 다시 내도록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이나 질병휴직 심의위원회를 여는 방법도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학교 관리자는 이 같은 소식을 A씨에게 전했는데 이후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연가나 병가를 강제한 게 아니고 분리를 하기 위한 조치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A씨에 대한 교육청의 상담 치료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김하늘 양의 피살 사건이 발생 나흘째를 맞고 있지만 가해 교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범행 뒤 자해를 해서 중환자실에 있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가 조사를 받기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호전 정도를 검토한 뒤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이후 범행의 계획성 여부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가 휴직 전후 상반된 우울증 진단 소견서를 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가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초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부터 심한 우울증으로 6개월 동안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고 휴직에 들어갔지만 21일 뒤 같은 병원 같은 의사에게서 증상이 없어져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상반된 소견을 받아 복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병원은 진단은 의학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졌고 잘못된 점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늘양 사건 이후 여야와 정부가 또 다른 피해를 막는다면서 앞장서 각종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란을 떨며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있는 제도들만 제대로 손봤더라도 참극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수차례 병가를 사용한 뒤 지난해 12월 6개월간 휴직에 들어갔던 가해교사 A씨는 21일 만에 진단서 한 장과 함께 교육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A 교사의 의문스러운 복직 과정에 대해 대전시 교육청은 전문가의 소견만 있다면 복직을 시켜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라는 소견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게 반복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질병휴직이 인사권자가 휴직 여부를 판단하는 직권휴직인 만큼 복직 과정에 대해 더 개입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인근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해 말 질병휴직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과 별개로 교육청이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을 바꿨습니다. 특히 질병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본인이 제출한 의료진단서 외에도 외부 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 검증하기로 한 겁니다. 진단서 한 장으로 복직이 이뤄졌던 대전시 교육청과 달리 한 번 더 외부 전문가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교원단체는 정당한 휴직 사용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 말하면서도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복직 심사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병휴직 관련해갖고 복직할 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의료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오히려 조금 안심이 되고. 뒤늦게 정부가 세종교육청처럼 정신질환교원의 휴직과 복직 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기존 제도들만 미리 손을 봤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하늘 향해 참담한 죽음을 과연 막을 수는 없었는지 이어서 살펴봅니다. 아시다시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전담 경찰관은 물론 지킴이와 같은 인력들이 일선 학교에는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작 끔찍한 비극이 일어날 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봤습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김하늘양 비극이 일어났던 학교엔 새싹 지킴이 5명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새싹 지킴이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초등학교에 파견돼 등하교 시 안전지도와 학교 주변 폭력을 예방합니다. 다른 학교처럼 이 학교에도 각종 범죄로부터 학교 안전을 지키는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있었지만 비극적인 사건을 막지 못했습니다. 가해 교사가 하늘양이 숨지기 전부터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선생을 폭행하는 등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이 같은 내용이 공유되지 않은 겁니다.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의 사전에 체크된 거는 신고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의 학교 전담 경찰관은 한 명당 8에서 9곳의 학교를 담당하고 이번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늘 상주할 수 없고 보고가 들어오거나 신고가 접수된 건에만 대응을 할 수 있어 이번처럼 학교 내부 사정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각 학교마다 배움터 지킴이나 학교 보안관이 있지만 절대 다수가 고령이고 학내 치안을 담당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에 학교 전담 경찰관을 상주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6,000명이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국토부 소속인 철도경찰처럼 교육부가 특별사법경찰을 학교에 상주시켜 주의교사나 학생들을 관리하고 각종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자기의 직무수행 분야와 관련해서 사법권을 가지는 일종의 직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위법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를 할 수 있고. 다만 새로운 인원을 뽑을지 아니면 기존의 인원을 활용할지 여부와 예산 확보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학교에서 교사에게 목숨을 잃은 하늘양의 유족들에 대해 일부 매체에서 논란을 만들어 유족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늘양의 아버지가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에게 하늘양을 위해 조문을 부탁하자 일부 매체에서 조문을 강요한다고 지적했으며 SNS상에서는 실제 조문을 가야 하는지 논란이 됐습니다. 하늘양의 아버지는 아이가 하늘의 별이 된 지금이라도 장원영 씨를 보여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에서 나온 부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고 김하늘양의 유족들에 대한 악성 댓글과 비방글 게시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수사 전담팀을 구성한 대전 서부경찰서와 협력해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24시간 실시하고 모욕성 게시물이 확산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입니다. 하늘양 사건 40대 가해 교사가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행과 우울증의 관련성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우울증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사회적 낙인 효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숨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가해 교사는 5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범행을 우울증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우울증은 주로 외부의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본인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울증은 내면화하는 특성이 있어서 타해의 위험성보다는 자해나 자살의 위험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많기도 하고요. 가해 교사가 우울증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다른 범행 동기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되게 이런 정도의 살인과 같은 행동에는 우울증 자체보다는 인격이나 충동성, 마약 등등의 다른 요인이 관여된다고 보고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의 우울증 전력에 대한 부각이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을 강화해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낙인이 찍히면서 좀 두렵고 피하고 싶은 대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간신히 우울증이나 정신과적인 질환에 대한 접근도를 많이 높이고 있는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만큼 향후 학생과 교사 모두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의 복직 그리고 민원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의 복직 이런 과정에서 이 정신적인 위험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부재해 왔다라는 것은 좀 고쳐나가야 할 상황 같고요. 대한의사협회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범행 원인을 우울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밤 11시 45분쯤 세종 한솔동의 한 아파트에서 복부에 3cm 크기의 부상을 입은 40대 아버지와 목에 상처가 있는 20대 아들이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아들이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뒤 자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11형사부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대전 대덕구청 20여 개 사무실을 찾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에겐 벌금 90만 원, 송활섭 대전시 의원에겐 벌금 70만 원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은 걸로 보인다며 이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대전대학교는 남상호 총장을 비롯해 대전시 관계자와 유관기관, 가족회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텔 오노마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 체계인 라이즈 사업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대전대 링크 3.0 사업단과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이 공동 주관한 이번 선포식은 대전형 라이즈 사업 추진 계획의 공유를 통해 대학과 지역, 기업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세종시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전담할 TF팀을 구성해 첫 회의에 나섰습니다. 세종경제부시장을 팀장으로 시와 교육청, 행복청과 상공회의소 등이 포함된 전담팀은 인재 양성과 기업 지원, 투자 유치 홍보 등을 중심으로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전담팀 운영으로 특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화 국회의원이 과학기술계 연구자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두 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 연구기관을 비롯해 우주항공청 산하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연구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총액 인건비와 정원 확대, 현장 연구자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처우 개선 협의체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어제 낮 1시 47분쯤 대전 유성구 신성동의 한 기업 연구시설에서 폭발 뒤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로 연구실 안에 있는 압력 탱크가 탔지만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액체 고무 화합물을 섞은 실험을 하던 중에 용기 내 압력이 커져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분쯤 당진시 고대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47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집주인은 자리를 비워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내부 83제곱미터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2,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대전 중구 지역사랑 상품권인 중구통이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오는 6월 말부터 본격 발행됩니다. 대전 중구청은 본 예산이 반영된 할인율 보전금 15억 원 등을 바탕으로 7% 인센티브 기준 약 200억 원의 중구통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구통은 모바일 앱을 통해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식당과 시장 등 중구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는 청년 농업인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매달 50만 원의 당진사랑 상품권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3년간 영농 정착 지원금을 받은 당진 지역 청년 농업인 가운데 20명 안팎을 선박할 계획입니다. 내일까지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해 당진시 농촌진흥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 구매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시범사업 당시 초중고교 314개의 학교 가운데 21개만이 참여해 낮은 참여율을 보였지만 지난해 327개 학교로 참여 학교 수가 크게 늘었고 올해는 402개 학교로 확대됐습니다.